마지막 여행 제16화 마지막 여행사. 인터넨탈 나이트클럽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는 가운데 상진은 의철이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룸으로 갔다. 의철은 발라의 첩대부 아가씨를 양쪽에 앉혀두고 5만원권 지폐로 아가씨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마담이 앞에서 최고급 외제 양주를 들고 아양을 떨자 탁자에 쌓아놓은 5만원권을 대충 집어 마담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마담이 다가와 손을 내밀자 가슴을 가져다 대라는 신용을 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상진의 인사에 의철이 짧게 대답했다. 무척. 상진의 눈짓을 받은 아가씨들과 마담이 밖으로 나갔다. 애들은 그냥 있어도 되는데 쩝. 입맛을 다시는 의철의 시선은 아가씨들이 나간 출구에서 한동안 떨어질 줄 몰랐다. 절 찾으셨다고요? 술 먹으러 왔으니까 긴장할 거 없다. 그동안 잘 지냈어? 예, 형님. 형님? 나이도 많으신데 형님 하세요. 동생 자격이 되어야지. 알고 보면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의철이 피식 웃었다. 초폭 두목이 나쁜 놈 아니면 이 세상에 누가 나쁜 놈이야? 상진이 가만히 있는 술병을 들어 상표를 확인했다. 이 술 비싼 건데. 의철이 으스댔다. 1조 재단의 자금 투자가 내 권한이다. 소문이 사실인가 봅니다. 소문? 네, 형님이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소문이 이 바닥에 쫙 깔렸어요. 의철의 뇌리에 봉 형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하, 그런가? 자리나 하나 주세요. 뭔 자리? 사회복지재단의 일자리요. 저도 이제 남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뭐? 남을 도우며 살아? 남의 도움이나 받지 않고 살면 잘 사는 거다 너는. 조직생활 청산하려고요. 그 좋은 걸 왜 청산해? 전 대리가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젠 대놓고 은퇴를 강요합니다. 왜? 형님 잡아와서 촉치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족쳤잖아. 10번에 한 번 그랬습니다. 전 대리 시키는 대로 뒀으면 형님은 아마 대창이 손에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내가 뼈를 못 추리는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전 회장이 좀 심했잖아요. 의철의 귓가에 봉 형사의 말이 맴돌았다. 나는 은퇴했고 그들은 강합니다. 물증이 있어도 자신할 수 없어요. 다른 방도를 찾아요. 의철은 상진을 빤히 쳐다봤다. 모든 것이 전 회장의 작품이었지? 지분을 빼앗으려는? 상진이 침묵했다. 박용규 사장도 너희들이 죽였지? 상진이 깜짝 놀라며 반응했다. 전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죽였어? 모릅니다. 누가 죽였건 전 회장이 죽인 거지. 건너편에 아라비안 호텔과 나이트클럽이 생기는 바람에 요즘 전 회장 꼴찌 꽤나 아프다던데? 그쪽 클럽도 꼴찌 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요. 양쪽 나이트클럽 고객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객 연령층을 서로 다르게 하는 영업 전략을 세웠어야지. 부대 시설도 다르게 하고. 네? 부산의 예식 1번가나 다름없던 모카 예식장이 스스로 무너져 버렸으니 부대 시설을 한쪽은 예식 같은 것으로 하면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의철의 말에는 여유가 넘쳐나고 있었다. 접대부 아가씨가 문을 열고 얼굴만 들이민 채 서 있었다. 상진이 들어오라고 손짓하자 2명이 들어와 의철의 양쪽에 앉았다. 내가 전 회장에게 투자했던 원금이라도 받게 해주면 자리 하나 주지. 아가씨도 하나 붙여주고. 의철이 양손을 이용해 옆에 앉은 아가씨들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상진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 그럼 일자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떡이나 치러 가야겠다. 양쪽에 아가씨를 끼고 나가는 의철을 보며 상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전 회장은 상진이 술자석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낚시를 가던 중에 의철이 클럽을 찾아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상진이 들어왔다. 의철을 만났어? 네. 뭐라고 해? 1조 원 사회복지재단에 투자를 전담한다며 으스댔어요. 전 회장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떡고물 깨나 떨어지겠군. 고물요? 떡이 통째로 떨어지던데요. 전 회장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상진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건너편에 호텔이 생겨 영업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했더니 나이트클럽 고객의 연령층을 서로 다르게 하는 영업 전략을 세웠어야 하느니 모카 예식장이 스스로 무너졌으니 호텔의 부대시설을 한쪽은 예식 같은 것으로 해야 되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발음도 꼬이고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았어요. 돈을 만지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 전 회장이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다. 고객의 연령층을 서로 다르게 한다. 부대시설도 다르게 하고?
그러면 영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인데. 진한 커피의 향이 수증기를 타고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의철은 상진의 주선으로 인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전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줄곧 허공에서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수증기의 형상에 머물러 있었다. 모든 것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꼭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커피의 진한 향이었다.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감미로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건너편의 아라비안 호텔과 나이트클럽이 생기는 바람에 손님은 나눠먹기가 되었고 설상가상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감미로움은 전 회장의 목소리에 부딪혀 삽시간에 흩어졌다. 상진에게 들었습니다. 상진이 말로는 연 1%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원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원금만 줘도 되겠어? 술이나 한 잔 사시든가요? 술은 안 그래도 사려고 하고 있었어. 사실 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회장님과 불편한 관계로 있기 싫을 뿐이지요. 전 회장의 인상이 활짝 펴졌다. 지난 일은 모두 잊자. 전 벌써 다 잊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지 않던가. 전 회장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의철이 흔쾌히 손을 마주 잡았다. 굳은 땅을 딛고 일어서고 싶습니다. 앞으로 회장님께서 저의 인맥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전 회장이 악수한 손을 힘차게 흔들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가며 살기로 하지.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잔하러 갈까? 좋습니다. 의철이 수락하자 전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한 여인이 달려와 전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아이들 데리고 살기 힘들어 그러는데 청소라도 하게 해주세요. 뒤따라온 직원들이 끌어내자 여인이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전 건물주였던 서 회장 부인 같은데요? 맞네. 소문 안 좋게 나겠어요. 난감하군. 난감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저런 부류에게는 달라는 대로 청소 자리 하나 주고 일 빡세게 시키면 스스로 나갑니다. 그럴까? 그러세요. 의철이 전 회장을 따라간 곳은 나이트클럽이었다. 특실룸에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주한상이 차려져 있었다. 아라비안 호텔 말인데. 전 회장이 정성스런 동작으로 의철의 잔에 술을 따랐다. 아라비안이 왜요?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술을 받는 의철의 모습은 거만했다. 전 회장이 눈살을 찌푸리다 말고 웃음을 머금었다. 호텔을 통째로 인수해버리고 싶네. 의철이 빙긋 웃었다. 돈은 많으니까 호텔만 사지 말고 여기 시설도 새로 해버리세요. 의철이 술을 단숨에 비우자 전 회장이 또 따라주었다. 정말인가? 대신 1% 커미션 있습니다. 전 회장이 소파에 등을 기대앉으며 의철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의철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여유가 넘쳐나고 있었다. 좋아, 퇴출 기한은? 기한은 상관없지만 커미션은 1년에 한 번씩 선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전무도 많이 변했군. 저도 기회 왔을 때 살 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무가 이제야 세상 이치에 눈을 떴군 그래 하. 전 회장의 웃음소리가 룸으로 스며든 클럽의 음악소리와 뒤엉켜 춤을 춰댔다. 회장님. 응? 이젠 1조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앞으로 이사장이라고 불러주시죠. 미안하. 이사장님, 호텔 부대시설까지 새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러울수록 저는 좋죠. 회장님께는 커미션에 대한 비밀이 지켜질 테니까요. 하. 고급 양주로 눈을 돌리는 의철의 눈동자는 충혈되어 있었다. 뒤이어 노크 소리와 함께 상진이 들어왔다. 둘이 마셔. 아가씨 넣어줄 테니까. 아가씨도 회장님 쏘시는 겁니다. 당연하지. 전 회장이 나가자 상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이 전 회장 손에 놀아나는. 의철이 상진의 말을 잘랐다. 한 잔에 공술이니까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 의철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한 잔에. 그런 노래도 알아요? 춤도 출 수 있어. 의철이 몸을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상진이 말을 돌렸다. 밖에서 들었어요. 정말 재단 자금을 지원해주며 커미션을 받아요? 의철은 술이 확 깼다. 쉿, 절대로 그런 말 어디서 하지 마라.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게 해줄 테니까. 상진의 인상이 굳어졌다. 다른 돈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금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니죠. 내게는 알아서 해준다고 하잖아. 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의철을 한동안 노려보던 상진이 벌떡 일어섰다. 그놈의 떡 너나 많이 처먹어라 자식아. 퇴. 상진이 침을 뱉고 나가자 의철이 얼음통을 던졌다. 너도 집 날아가 봐라 자식아. 퇴퇴. 문에 부딪혀 떨어진 얼음이 유리조각처럼 흩어져 뒹굴었다.
인터렌탈 호텔은 영업을 병행하며 공사를 진행하느라 분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부대 시설을 예식장으로 바꾸고 지하에는 온천을 개발해 사우나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전 회장이 주위를 쓱 둘러봤다. 커피숍의 홀에는 동석한 전 대리 외에 그 누구도 없었다. 내일 의철이 마지막 돈을 가져올 것이다. 놈은 항상 커미션을 받기 위해 현금을 준비해온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전 회장이 눈에 살기를 번득이며 말을 이었다. 돈을 받는 대로 대창이 처리하고 자수하기로 했다. 갔다 오면 상진의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살해 동기는요? 의철이 지분 원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사채로 빌려주었던 3천만 원이 공중에 떴다. 대창으로서는 살해 이유가 된다. 손을 쓰면 얼마 살지도 않겠네요. 그래, 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내일 아침 일찍 낚시를 떠날 것이다. 돈을 받으면 어음부터 막아라. 네, 알겠습니다. 전 회장과 전 대리가 커피숍을 나가자 그들이 앉았던 자리의 칸막이 뒤에서 서 회장의 처가 청소 도구를 들고 나왔다. 인터렌탈 관광호텔 9층 특이호실. 눈부신 햇살이 커튼 틈 사이를 피집고 들어오자 호화로운 장식이 햇빛을 받아번쩍였다. 전 회장이 사무집기를 넣어 마련해준 의철의 사무실이었다. 의철은 진즉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일 과하게 먹은 술로 인해 어지럼이 가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의철은 그동안 아내에게 지분을 포기했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간장과 김치만 덩그러니 놓인 식탁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너희들 빨리 먹고 학교 안 가? 학교를 왜 그렇게 늦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학교 다닐 적에는 새벽같이 갔었는데. 아내의 질책에 의철이 아이들을 변호했다. 당신이 학교를 일찍 갔던 것은 집이 싫어서였겠지. 아내가 놀라 쳐다봤다. 어떻게 알았어요? 집은 좁은 데다 삼촌의 사촌까지 아침만 되면 돈 타령 때문에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땐 다 그랬지 뭐. 도재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도 학교를 일찍 갔어요? 아니. 도희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키득거렸다. 킥킥 아빠는 집이 좋았어요? 아니. 그럼요. 집보다 학교가 더 싫었어. 도희가 한참을 웃은 후 한숨을 쉬며 고백했다. 난 아빠를 닮았나 봐요. 솔직히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요. 의철이 떠먹으려던 팝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일하기 싫어 죽겠다. 아내가 한숨을 푹 내쉬며 동조했다. 나는 밥하기 싫어 죽겠어. 분위기를 살피던 도재가 남은 밥을 한 숟가락 가득 떠먹고 가방을 둘러매며 말했다. 혼자 살려면 부지런히 배워야겠네요. 돌연변이네. 도희가 오빠를 비꼬며 식탁을 내려다봤다. 식탁 유리 아래에는 한호등심 전단지가 들어있었다. 야, 너 밥 한 번 먹고 두 번 쳐다봤지? 의철의 말에 도희가 숟가락을 놓고 일어났다. 3번 봤거든요. 밥 안 먹어? 간장에 비벼 먹든 사진을 보고 먹든 아빠나 많이 드세요. 의철의 무게 없는 위엄이 식탁으로 주저앉았다. 고기 사진을 반찬 삼아 버티면 부자가 된다던 아빠가 말하는 그 부자는 언제쯤 돼요? 생각에서 깨어난 의철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자 의자가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렸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수수료를 받아 모은 통장과 호텔 2곳에 근저당을 설정한 서류들이 어지러웠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무은 벽시계의 초침 뒤에서 시침과 분침이 오전 11시를 넘고 있었다. 전 회장에게 마지막 자금을 넘겨주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노크도 없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건장한 체구의 사내 둘이 들이닥쳤다. 남쪽 바다 깊은 곳이었다. 전 회장은 낚싯배에 몸을 싣고 파도의 리듬을 즐기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의철을 이용해 저리의 자금을 융통받아 눈에 가시 갔던 아라비안 호텔을 수중에 넣었다. 거기에 인터렌탈 호텔을 전면 수리해 예식 위주의 비즈니스 호텔로 바꾸는 중이었다.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영업부장을 구하는데도 선불금을 주어야 했고 한 번에 수백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연예인을 끝없이 초청해야 했다. 또 연예인 초청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 광고를 내고 거리 곳곳에 벽보를 부착해야 했다. 광고료와 인건비, 덤으로 얻는 불법 광고물 부착 벌금과 전가. 그래도 결국 손님은 나눠먹기였다.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부산의 중심 연산동을 다시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계획이었다. 전 회장이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낚싯대가 급격히 휘어졌다. 온몸을 이용해 리를 감아 올리는데
묵직한 중량감을 이기지 못한 낚싯대가 휘영청 휘어졌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손맛이었다. 온몸을 이용해 낚싯대를 당기고 찰나를 이용해 릴을 감아 올렸지만 릴은 더디더디 감겨 올라왔다. 이제껏 잡았던 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물이었다. 맨손으로 일궈낸 사업이 얼마나 크게 될지 대물을 낚은 것은 앞날을 암시하는 징조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창을 가리고 선 사내들로 인해 더 이상 햇살에 눈부심은 없었다. 당신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의철은 손목에 닿는 금속의 느낌이 차갑다고 느꼈다. 아내에게 청혼할 때의 기억이 스르르 떠올랐다. 의철이 그녀를 업고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부탁 하나 하자. 하세요. 먼저 들어준다고 해라. 싫어요. 내려. 의철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엉덩이에 받쳤던 손을 풀었다. 그러자 그녀가 떨어지지 않으려 그의 목을 힘주어 끌어안았다. 알았어요. 들어준다고 하라니까. 들어준다. 우리 결혼하자. 네? 그녀가 팔을 이용해 그의 등에 기댔던 몸을 떼어냈다. 의철이 걸음을 다시 옮기며 말했다. 결혼하자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돼. 대답은 벌써 들어뒀으니까. 결혼 그거 엄청나게 좋은 거다. 난 가난하게 살았지만 널 행복하게 그리고 부자로 살게 해줄 수 있어. 싫어. 의철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아니. 그럼? 그녀가 양손을 이용해 의철의 얼굴을 앞으로 돌려두고 그의 등에 가만히 몸을 기댔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해요? 3년이나 기다렸는데. 대물과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휴대폰이 조끼 주머니 속에서 울어댔다. 발신자를 확인하느라 방심한 틈을 타 놈이 낚싯대를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발신자는 전 대리였다. 전 회장은 온몸을 이용해 다시 놈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놈과 씨름하길 수차례 전화가 오다 끊기기를. 수차례 전 대리가 전화를 지속적으로 해댄 적은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놈의 힘이 빠졌음을 감안하여 휴대폰을 빼들었다. 여보세요? 다급한 전 대리의 목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터져나왔다. 큰일 났습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대물을 낚았다. 더 큰일이 뭐 있어? 의철이 횡령으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뭐? 돈은 받았어? 받기 전에 잡혀가 버렸습니다. 어음은? 못 막았어요. 전 회장은 온몸에 힘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대물이 낚싯대를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런 동작도 취할 수 없었다. 계속